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읽기, 질문, 구독자 연금 투자 성공 사례, 은퇴가 다가온 사람들의 후회. 요거는 6년 전부터 이런 후회와 질문에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질문들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자, 1번은 IRP 개인퇴직연금이죠, 그죠? 안전자산 참으로 귀찮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그냥 1,800만원 올인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물론. 그 IRP가 주식형 7대 안전자산 채권형 3 이렇게 자산 배분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식의 강세장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니까 주식 자산이 70%를 초과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안전자산만 매수를 해야 돼요. 아깝죠, 그죠? 2번은 30대 회사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연금 투자를 해보니까 이걸 20대 취업하자마자 할 걸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후회를 하니까 자기의 자녀한테는 바로 2천만 원 정리하고 연금 투자를 시작했어요. 자기 자녀한테는. 그래서 자기 후회를 자녀한테는 이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2천만 원 정리하고 연금 투자를 시작했다. 그래서 자녀 정예라도 바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뭐 은퇴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버렸는데 아깝더라. 젊어서 그래서 연금저축 시작하는 것이 가장 후회된다. 자, 이분입니다. 그죠? 투자 수익을 이렇게 공유하는데 30대 후반 정도 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연금계좌가 벌써 연금계좌가 1.7억이네요. 자, 연금계좌에 개인연금계좌에 1억 원이 있으면 그 가입한 자산운용사의 상위 2% 정도 되는 고액자산가라 그랬죠. 국내 주식 투자자들 1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7.7%밖에 안 된다 그랬죠. 10억 이상은 0.35%입니다. 80% 이상이 보유 평가액이 3천만 원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익 인정하는 거, 그런 거 5억이다, 10억이다, 20억이다 다 가짜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가짜 계좌 만드는 법. 그래서 이분은 취업하자마자 할 걸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자녀 정여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안 하고 후회를 해봤으니까 자녀 정여는 벌써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비과세 정여를 하겠다. 그리고 이분은 또 현명한 게 가족 구성원과 특히 배우자하고 투자 협의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투자를 하다가 파산하면 여러분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변 가족, 친척들, 주변 직장 동료들까지 돈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어빙 피셔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아무튼 또 이분은 IRP 안전자산 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깎인다는 것이 불만이다. 이런 거 불만 가진 사람 많죠, 그죠? 그래서 이 IRP를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7대3 강제적인 자산 배분 룰을 만든 사람이 그 포트폴리오 이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자산 배분이 이런 자산 배분은 정책적인 자산 배분은 대형 연기금의 수익률의 95%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우리 같은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가장 결정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장기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세금과 거래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인 이런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매번 이렇게 또 비중 조정을 위해서 매매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거래 수수료 그리고 세금이 물론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은 이연되겠지만 어쨌든 거래 수수료는 조상님이 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현명한 연금 투자자의 거의 표본이다. 자기의 모든 투자 자산을 연금하고 있죠. 자, 투자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화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보유 재산에 과세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안 되죠. 하지만 은퇴 후에 가장 최악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재산세, 종부세, 건물의 폭탄이라 그랬죠. 그래서 또 투자는 가족 공동체 의사결정의 중요성도 잘 깨닫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IRP 안전자산 참으로 귀찮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그냥 올인해도 되나? 예, 그래도 됩니다. IRP 세액공제 13.2%, 300만원 넣으면 39만원. 이게 아깝지 않다면 연금저축에 올인해도 됩니다. 그리고 둘을 비교해보면 연금저축 1,800만원 올인, 그리고 연금저축 1,500만원, IRP 3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최종자산 크기는 연금저축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죠? 이깁니다. 근소하게 이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분은 600만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IRP 넣으려고 하는데, 이 질문하고 거의 뭐 비슷한 질문이네요. 그죠? 그래서 IRP는 안 하고, 연금저축에 넣어서, 연금저축에 올인하고 싶다. 그래, 역시, 연금저축에 올인해도 된다. 장기 최종 자산은 연금저축 올인이 약간 더 크다. 그래서, 그 IRP, 채권, 안전자산, 장기 보유하면 채권이 주식보다 수익률은 떨어지고 변동성은 커진다 그랬죠. 수익률은 떨어지고 채권은 위험성은 더 커진다. 그래서 굳이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할 거면 채권 가져갈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국민연금과 회사 퇴직금이 일종의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복리로 불어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금융소득은 다 그냥 인덱스 펀드, 주식 100% 인덱스 펀드로 투자하셔도 돼요. 꼭 몇 천만 원, 몇 푼 되지도 않는 이 금융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필요는 없다. 찰스 앨리스의 말이고 존 보글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년 투자 시 주식 100%와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주식 100%가 수익률은 훨씬 크고 변동성도 100% 채권 포지션보다 수익률은 2배 이상 벌어지고 변동성은 거의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저 30대 젊은 회사원 부부 구독자 가족 모두의 계속적인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버렸다. 그리고 젊어서 연금저축 시작하는 것이 후회된다. 지금 이제 부부 금융자산을 탈탈탈 이렇게 틀어보니 5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연금저축 자산운용은 60세, 70세가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면 자산 정식 레이스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지만 60세가 된 지금에야 이 제도를 알고 스토클라이머 블로그를 알고 유튜브를 알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 자, 5억 원을 부부 각자가 연금계좌 ISA, 연금계좌 1,800만 원, ISA 2천만 원 넣고 ISA는 3년마다 연금 전환 신청하고 그리고 남은 돈은 미국 직투로 SPY 매수해두고 다음에 납입 한도 복구되면 SPY 매도하고 1번으로 다시 그럼 이제 당장 필요한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자,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어차피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수입이 없으면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금은 비과세 재원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 합산 5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매년 5%. 자, S&P 나스닥 반반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면 30년 운용 시 연평균 수익률이 약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정도로 생활비로 인출해야 됩니다. 그 4% 룰이라는 거는 주식 채권 자산 배분했을 때 연평균 기대 수익률을 약 6% 잡았을 때 그러면 한 4% 정도만 인출해도 나머지 2%는 자산이 불어나면서 굴러가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제 4% 생활비 인출이 디폴트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 100% 포지션으로 운용하면 매년 생활비 5%를 인출해도 자산이 증가한다. 원금 5억 원을 인출할 때까지는 비과세 재원이니까 세금이 없겠죠. 그래서 5억 원, 50만 달러, Fixed Percentage Periodical이네요. 5% 매년 인출합니다. 60세부터 30년 동안 90세까지. 그래서 SPY, QQQ, S&P 나스닥 이렇게 반반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했을 때 마이크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30년 후 90세 무렵에는 남아있는 자산이 50억이 남아있습니다. 50억이. 매년 생활비로 충분히 인출했는데도 50억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최근 이제 제가 유튜브를 2019년에 시작했는데 제 유튜브를 6년 전부터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요 성과를 몸소 체험했을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자산이 이제 수억 원대가 쌓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댓글로 성공 사례를 6년 동안 자신의 자산 운용, 인덱스 펀드로 자산 운용한 그 결과를 수익을 보여주면서 이제 성공 사례를 제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매년 부부가 생활비로 인출하는 금액은 1년차 때 2,960만원, 2,960만원, 2,920만원이네요. 2,920만원을 1년차 때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고 세금 없습니다. 아직 원금이 빠져나오니까 5년차 때는 4천만원을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은퇴 10년차 때는 5,800만원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60세 때 이렇게 연금저축을 알게 됐는데 저희 부부는 평생 주식 투자라고는 안 해봐서 이제 겁나겠죠. 그죠? 주식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20년 이상 보유하면 그 변동성은 거의 소멸하지만 그래서
자, 추천 포트폴리오 항상 또 얘기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면 S&P 나스닥 반반. 하지만 이 60세 은퇴자한테는 좀 무리겠죠, 그죠? 그나마 좀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면 S&P 500 100% 포지션, 그리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려면 S&P 채권 6대4, 이 해리 마코이츠가 얘기했던 효율적 프론티어를 갖는 전형적인 주식, 채권, 자산 분배 비중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지금 이 MMF 펀드가 금리가 약 3% 정도 합니까? MMF 펀드를 찾아가지고 매수해 두고 주식이 오르면 주식 팔고, 그리고 채권이 오르면 채권 팔고 해가지고 이 비중을 맞춰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주식은 강세장이 길고 약세장이 짧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긴 강세장에서 오르고 있는 자산을 계속 팔면서 내리고 있는 자산을 매수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주식 투자를 안 해봤다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2번이나 3번 포트폴리오로 한 3, 4, 5년 정도, 그러니까 상승장, 하락장을 골고루 거치는 적어도 5년 정도는 1번 말고 2번이나 3번 정도로 운영해 보다가 자신의 그 투자 성정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